돈이 많고 부자면 무조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절대 그런 얘기 아니고요.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아버지는 그 아들의 미래고 또 엄마는 딸의 미래이기도 하죠. 어머님의 말투, 아버지의 말투, 그 다음에 자녀를 대할 때 그 태도, 가정 환경, 문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대표님, 좋은 남자를 좀 만나고 싶어요. 좋은 남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이 묻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남자와 인기 많은 남자를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남자 구별법, 이런 남자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꽉 잡으세요. 놓치면 절대 후회합니다. 여자분들이 원하는 남자 이상형에 대해서 좀 들어보면 이게 인기 있는 남자인 건지 좋은 남자인 건지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그걸 좀 깔끔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피디님이 30대 초반의 표본이잖아요.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얼굴 잘생겼으니까, 키 크니까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거고, 인기 많은 거 곧 이꼴 좋은 남자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외적인 걸로 괜찮다라고 해서 좋은 남자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인정하는 남자들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좋은 남자랑 여자들이 말하는 인기 많은 남자는 분명히 구별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 절제가 되는 남자. 그러니까 술자리나 모임이나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혹 옵니다. 시그널도 오고요. 저한테는 보통 이성에게 좀 인기 있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 나 아니어도 사실 대시하는 또는 시그널을 보내는 이성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만약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상대 이성에게는 믿음과 신뢰가 쌓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 남자친구는 어디에 갖다 놔도 유혹에 절대 휩쓸리지 않아,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생기지 않아요. 마일리지처럼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영상 같은 거 보면 남자가 뭐 술자리를 갖는다, 뭐 친구들과 모임을 갖는다 라고 하면 불안해서 여자들이 막 전화로 집착, 전화병 걸렸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의 시작은 저는 무조건 믿음과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전날 술자리를 갖는 경우도 있죠. 그걸 알아서 절제해서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중요한 미팅이 있다라고 하는 전날에는 조금 일찍 들어가서 쉬고 그 다음날 해야 퍼포먼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친구들이 모임 있다라고 하고 오라고 하니까 그 끊어내지 못하고 1차, 2차, 3차까지 아유 애가 몰라, 그냥 술 먹고 죽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남자. 좀 중요한데 결혼이나 연애나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몇 시대에는 운동을 하고, 몇 시대에는 회사 일을 하고, 몇 시대에는 뭐 자기 책을 읽는다거나 자기 개발을 한다 라는 게 투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좀 안심이 돼요. 요 시간에는 오빠가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요 시간대는 친구를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에서 안정감을 준다라는 건 그 사람의 패턴이 눈에 다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보이는 남자들도 있죠. 7시에 갑자기 술자리 모임이 생겼대. 그 약속을 깨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해? 라고 물어봤더니 어느 모임에 가 있어. 알 수 없는 정체의 모임에. 이런 거에 사실은 불안감을 갖는 거거든요. 결혼 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결혼해서도 와이프한테 내 생활 패턴, 규칙적인 습관, 이런 부분들이 다 오픈되어 있다라고 하면 와이프도 그 생활 패턴을 다 알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육아를 봐야 돼. 친구들이 불러. 그러면 얘기하는 거죠. 난 뭐 이 시간에는 아이를 보고 나가야 돼 라고 해서 나간다라든가. 그래서 생활 규칙이 좀 정해져 있어서 운동을 꾸준히 한다거나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내지는 자기 생활 습관을 여자친구나 와이프에게 좀 오픈하는 성향. 또 이런 친구들의 습성이 뭐냐면 성실해요. 꾸준히 한다라는 거죠.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고 시간 되면 밥 먹고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는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보통 보면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보통 여자친구나 와이프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줍니다. 불안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남자라는 거예요. 이런 남자를 지금 만나고 있다? 그러면 꼭 잡으세요. 세 번째, 가정 환경이 좋은 남자. 집안에 돈이 많고 부모님이 뭐 대학 교수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딱 오해하셨어요. 돈이 많고 부자면 무조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절대 그런 얘기 아니고요.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아버지는 그 아들의 미래고,
또 엄마는 딸의 미래이기도 하죠. 어머님의 말투, 아버지의 말투, 그 다음에 자녀를 대할 때 그 태도, 가정 환경, 문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면 상견례 때 딱 한 번 보거든요. 얼마든지 좋은 느낌 줄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자주 밥도 먹고 얼굴도 보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좀 나눠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번째, 의사 표현을 잘하는 남자. 고맙다, 미안하다 라는 말만 잘해도요, 보통 대인관계가 좋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요즘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0명에게 칭찬을 받아도 한 명에게 적을 만들면 굉장히 멘탈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게 나한테 나중엔 트라우마가 또 되기도 하거든요. 적을 만들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미안하다라는 말을 그냥 잘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남자 같은 경우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안 하고 넘어가려는 경우 많아요. 보통 이거 고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한 고집이라고 얘기하면서 둘이 꺾지 않으면 그 관계는 결국 평행선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순간에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하면 피디님 어떠세요? 딱 거기서 끝이죠. 맞아요.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미안해 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의 골반이 깊어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자기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을 계속 나는 이라는 화법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나는 서운해, 나는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더 나가면 원래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는 원래 이렇거든, 알면서 이랬어. 요렇게 가버리게 되면 그냥 상대방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껴버리는 거죠. 근데 원래라는 말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단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냥 무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나 원래 이런 스타일인데?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받는다라는 거죠.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화법을 써버리면. 그래서 미안하면 미안하다, 고마우면 고맙다, 이런 표현을 좀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남자를 만났다, 지금 만나고 있다, 그럼 그런 남자 잡아야 돼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5번째, 주변 지인들을 확인해라.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주변 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혼한 친구가 있어. 나쁜 건 아니지만 계속 악 영향을 줘. 부정적으로 막 기운을 나한테 줘. 닭한 기운을. 야, 결혼하지 마. 결혼하니까 너무 별로고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그럼 나도 무의식적으로 그 흐름을 따른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긍정적인 친구들도 있어. 야, 결혼하니까 굉장히 안정감 생겨. 야, 결혼하니까 이런 좋은 장점이 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흐름에 따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잘 봐야 돼요. 물론 주변 영향을 안 받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보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래서 결혼 전이나 꼭 반드시 주변 지인들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추고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나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보는 눈이 없다라고 하면 주변에 지인들이나 동료들이나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도 좋겠죠.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감정에 휩싸일 때 사랑을 받고야 말겠다, 이렇게 강박에 쌓인 분들도 계시긴 하죠.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군가한테 바라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는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좋은 사람만 찾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